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패권을 확정했던 세키가하라 전투. 객관적으로 열세로 평가됐던 도쿄가와 이에야스가 승리했던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전투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행동을 결정했던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키가하라 전투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1600년 음력으로 9월 15일 날 벌어졌던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전투입니다. 당시 도쿄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군과 이시다 미스나리를 중심으로 하는 서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덕천가강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소설 대망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에도 막부를 열고 향후 265년간 일본을 지배하는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20만에 달하는 병력이 세키가하라에서 맞붙었는데 불과 3시간 만에 동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세키가하라라고 하면은 중대한 승부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합이나 사건 등을 말하는 관용어로 쓰입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은 두 개의 큰 파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쿄가와 이에야스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던 이시다 미스나리였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60이 다 되어가는 1593년 8월 달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가 토요토미 히데요리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품에 안고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1591년 9월 달에 첫째 아들이 3살의 어린 나이로 죽게 되자 더 이상 아들을 볼 수 없다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누나인 도모의 아들이자 조카인 토요토미 히데츠그를 양자로 드리고 1591년 12월 달에 히데츠그를 관백으로 임명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태압이란 명목으로 물러나서 1592년 4월 달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였던 아들이 1593년 8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리입니다. 그러자 후계자에 대해서 마음이 바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친아들인 히데요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히데츠그를 숙청합니다. 그런데 히데츠그는 숙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그의 목을 베어서 거리에다가 걸었습니다. 당시 승려로 출가하게 되면은 활복을 명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히데요시는 그 불문율을 깨고 히데츠그를 활복을 시키고 그의 목을 저작거리에다 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595년 7월 달의 일입니다. 당시 히데츠그는 28살에 불과했습니다. 한참 힘이 넘칠 나이였죠. 그리고 뿌리를 뽑기 위해서 히데츠그의 처자식과 그의 하녀까지 40여 명을 참수하였습니다. 철저하게 공포정치를 시행한 것이죠. 그리고 히데츠그와 관계가 깊었던 다이묘들까지 가혹하게 수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히데요시도 어려워했었던 도쿄가와 이에야스가 중재를 하여서 다테 마사무네를 포함한 다수의 다이묘들을 그 수청에서 구해냈습니다. 수많은 다이묘들이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많은 다이묘들이 나중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편을 들어서 싸우게 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이후에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금지되었었던 다이묘와의 혼인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시다 미스나리는 그러한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시한 것을 어겼다고 비난했던 것이죠. 한편 도쿄가와 이에야스와 이시다 미스나리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었던 마에다 도시에가 1599년 4월 달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마에다 도시에는 창의 달인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었는데 도쿄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당시 큰 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5대로라고 해가지고 히데요시가 지명한 5명의 큰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에다 도시에였죠. 마에다 도시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에 부하했던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즈카타케 전투라고 시바타 가스이에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맞붙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이후에 오다 가문에 패권을 두고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시 시바타 가스이에가 오다 집안에서는 원로로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바타 가스이에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맞붙었을 때 마에다 도시에는 시바타 가스이에의 부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의 친구였기 때문에 시즈카타케 전투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에다 도시에가 갑자기 철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열이 무너지면서 시바타 가스이에는 패배하게 되고 결국 성에서 불을 질러서 자결을 합니다. 그의 부인과 함께 자결하는데 그의 부인이 오이치입니다. 오이치는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입니다. 오이치는 원래 상당한 미녀로서 아자이 나가마사라는 오미 지역의 영주와 결혼했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3명을 낳았었는데 나중에 아자이 나가마사가 오다 노부나가와 불화가 생겨서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원래 그 아자이 나가마사가 오이치하고 결혼했을 때 조건이 오다 노부나가가 아사쿠라 가문을 공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아사쿠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자이 나가마사 집안은 아사쿠라 집안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고자 오다 노부나가의 후미를 칩니다.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가 아자이 나가마사를 공격해서 그를 죽이고 아사쿠라 가문과 아자이 나가마사를 다 정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를 베어서 그들의 두개골에 금박을 칠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이치와 아자이 나가마사 사이에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딸이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원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이치를 좋아했었는데 오이치를 얻고 싶어 했죠. 근데 오이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싫어했기 때문에 시바타 가스이에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바타 가스이에가 죽을 때 같이 따라서 불에 타서 죽죠. 그래서 그것을 못 잊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오이치를 많이 닮았던 그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지 못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도 2명이나 낳게 되죠. 첫째 아들은 3살 만에 죽게 되고 다시 나온 아들이 토요토미 히데요리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토미 히데츠구를 숙청하게 되는 것이죠.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토요토미 히데츠구가 권력을 이어받아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는 일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마에다 도시에가 죽은 이후에 가토 키요마사 등 무단파의 인물들이 관료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시다 미스나리를 습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중재를 서서 미스나리는 이에야스의 중재 위에서 봉행직에서 사임당하고 자신의 거성인 사와야마성에서 응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에서 모든 정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600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과 적대적이었던 아이즈 지방의 우에스기 가게가스가 군비를 증대시키는 것을 비난하면서 교토에 와서 해명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에스기 가게가스는 그 지시에 대해서 오히려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에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친히 아이즈로 원정을 떠나게 되자 이시다 미스나리는 그 기회를 노려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시다 미스나리는 대영주였던 모리 데루모토를 총대장으로 삼고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이는 이시다 미스나리의 신망이 높지 못해서 다수의 다이묘들이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시다 미스나리가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다테 마사무네 등의 몇 개의 부대로 하여금 우에스기 가게가스를 견제하게 한 다음에 자신은 군대를 돌려서 오사카성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셋째 아들이었던 도쿄가와 시데타다는 약 4만 8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센도를 따라서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사나다 마사유키의 2,500명에 불과한 병사에게 우에다 성에서 발목이 잡혀서 세키가하라 전투에는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5일 후에나 세키가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투가 다 끝난 이후에 도착했던 것이죠. 사나다 마사유키는 사나다 노부시게의 아버지입니다. 사나다 노부시게는 오사카 전투에서 사나다 마루를 만들어가지고 오사카 성을 난공불락으로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도저히 오사카 성을 함락시킬 수 없으니까 나중에 협상을 해가지고 해자를 없애고 사나다 마루 등을 없앤 다음에 오사카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나다 노부시게의 군대에 의해서 자칫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나다 노부시게가 지략이 있고 용맹했던 인물이죠. 사나다 마사유키는 다케다 신겐의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케다 신겐의 병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굉장한 전략가였죠. 사나다 마사유키나 사나다 노부시게는 전략적인 두뇌가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죠. 한편 1600년 9월 15일 날 동서양군은 세키가하라에 집결하였습니다. 동군이 8만 2천 명, 서군이 10만 4천 명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서군에 더 많은 병력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상으로도 세키가하라에서 도쿄가와의 동군은 서군에 의해서 포위된 모습으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1600년 9월 15일 세키가하라는 이른 아침부터 짙은 안개가 껴서 아군의 얼굴도 볼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안개 때문에 2시간 가까이 대체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개가 거칠 무렵에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사천왕이라고 불려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이 나오마사의 군대가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서군의 주력인 우키타 히데이의 부대를 향해서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키가하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일본군 총대장입니다. 그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이기도 했죠. 세키가하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우키타 히데이에는 28살이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우리나라 권유 장군과의 행주 대첩에서 큰 부상을 입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한편 이시다 미스나리의 친구인 오타니 요시스구의 분전에 의해서 초반에 서군은 강력하게 동군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면서까지도 서군의 고바야카와 시데야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바야카와 시데야키는 도쿄가와 이에야스에게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화가 나서 고바야카와 히데야키의 진영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격에 깜짝 놀라서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는 갑작스럽게 동군이 아니라 서군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는 한때는 히데요시의 양자였습니다.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태어나게 되니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바야카와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정유재란 때는 울산 외성 싸움에서 직접 창을 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당시 고바야카와 시데야키는 원수의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수의 직책에 있으면서도 직접 창을 들고 싸웠던 것이죠. 고바야카와 시데야키는 부산성을 수호해야 되는, 부산성을 지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던 인물인데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면서 오히려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꾸중을 듣게 되고 그의 영지가 오히려 삭감되게 됩니다. 그의 영지가 3분의 1로 삭감되게 되는데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고바야카 시데야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시다 미스나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시다 미스나리와
고바야카와 시데야키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바야카와 시데야키가 출전했었던 울산 외성에는 가토 키요마사가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가토 키요마사는 울산 외성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물을 만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에서 울산 외성이 포위되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물과 식량이 떨어져서 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토 키요마사는 말의 피를 마시면서 갈증을 달랬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가토 키요마사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구마모토 성을 지었는데 구마모토 성 안에 120개의 우물을 팝니다. 그만큼 물에 대해서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항상 성을 나갈 때는 도시락을 지참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울산 외성 전투에서 가토 키요마사는 정말로 큰 위기를 느꼈던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시다 미스나리와 고바야카와 시데야키는 서로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결국 19세에 다혈질의 고바야카와 시데야키는 관백의 자리를 약속하면서 서군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던 이시다 미스나리의 요청을 거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편을 들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던 서군인 오타니 요시수구의 측면을 공격합니다. 그로 인해서 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15,000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던 고바야카와 시데야키가 갑작스럽게 서군을 공격하게 되자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러자 와키자키 야수하루 등 눈치를 보고 있었던 서군의 여러 부대가 동군의 편을 들면서 서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군의 총사령관인 모리 데르모토는 오사카상에 머무르면서 세키가하라 전투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키가하라 전투의 명목상의 현장 지휘관으로서 16,0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던 모리 데르모토의 양자인 모리 히데모토는 가신인 기카와 히로이에가 병력 이동로에 진을 치고서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전투에 참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주전파였던 안코쿠지 에케이도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모리의 군대가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카와 히로이에는 전투 전부터 토쿠가 이에야스에게 모리 집안의 영지를 보존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서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돕기로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시다 미스나리의 서군은 싸우기도 전부터 적에게 매수되고 결석이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미스나리로부터 73만 석고의 대다이면서도 1,500명의 적은 병력만을 데리고 왔다는 명목으로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전투가 다급해지자 급히 전투에 참가해달라는 긴급한 이시다 미스나리의 요청을 받고도 그의 전령이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말을 했다는 그런 핑계를 삼아서 미스히데의 요청을 거부하고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정유재란 때 조명연합군이 4만의 군대로 사천 외성을 공격했을 때 7천의 병력으로 이를 격퇴했던 명장으로서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그런 장군입니다. 그는 1598년 11월 달에 500여 척의 외선을 이끌고서 순천 외성에 고립되어 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량으로 진출해서 고니시를 구원해 갔던 그런 장수입니다. 당시 50여 척만이 살아 돌아갔죠. 이것이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로 알려진 노량해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성홍이라고 불리우는 이수신 장군과 이영남 등 다수의 조선군 지휘관들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수군 부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명나라 수군 부총병도 전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이는 이수신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 중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그런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투를 이끌었던 장수가 시마즈 요시히로였던 것입니다. 요시히로는 저격병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투를 할 때 후미에다가 저격병을 배치해 두고서 적장을 저격하는 그런 작전을 즐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의 부총병이 저격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력 있는 명장인 65세의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40세에 불과한 전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시다 미스나리가 불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니까 자존심이 강한 시마즈 요시히로가 전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요인을 이시다 미스나리가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전세가 기울게 되니까 시마즈 요시히로는 상식을 뒤엎고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본진을 향해서 전진 퇴각을 시도합니다. 뒤로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퇴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시마즈 요시히로의 전진 퇴각입니다. 당시 시마즈 요시히로의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요시히로를 믿고서 참전했던 일당백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시히로의 테러를 막았던 이히 나오마사 등 다수의 도쿄가와의 장수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또 시마즈 군도 큰 피해를 입어서 겨우 80여 명만이 사스마로 귀환하게 됩니다. 시마즈 요시히로도 역시 살아남아서 귀환하게 되죠. 한편 시마즈군의 용맹에 놀랐던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이후에 시마즈의 영토를 보존해 줍니다. 그만큼 시마즈의 무력에 대해서 도쿄가와 이에야스도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죠. 한편 전투의 결과로서 이시다 미스나리, 고니시 유키나가, 앙코쿠지 에케이 등 서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인물들은 처형을 당하고 우키다 시데이에는 먼 섬으로 기항을 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당시 겉으로 드러난 세키가라에서의 병력과 배치만 보면은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승리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장악했던 호랑이 입속으로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진입했던 형국으로서 모리 가문의 기카와 히로이에가 배신을 하지 않고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후방을 공격하였다고 하면은 방황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던 고바야카와 시데아키는 아마도 동군을 공격했을 것이고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서군을 배신했던 그런 다이묘들도 동군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메이지 천황 시절에 일본 사관학교에 교관으로 왔었던 프로이센의 클레멘스 소령은 세키가라의 대진도를 보면서 이 전투는 서군의 승리가 확실하다 하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당시 포진을 보게 되면은 동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군사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포용력이 부족했던 이시다 미스나리와 서군의 다이묘들 간의 불화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적군의 균열을 최대한 만들고 내부의 배신자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서군의 다이묘들은 이시다 미스나리가 당시 8살에 불과했던 시데요리와 자신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전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요토미 시데요시는 시데요리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해서 관백으로 임명했던 히데추가를 수청하는 과정 속에서 히데추가와 가까웠던 다이묘들을 가혹하게 숙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에도에서 오사카 사이에 이르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 있었던 그런 다이묘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게 되니까 나중에 세키가라 전투에서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편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하고 저지하여야 할 다이묘들이 세키가라 전투에서 도쿄가와 이에야스를 편들어서 길을 내주게 되니까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진군 속도에 이시다 미스나리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한편 전투를 앞두고서 이시다 미스나리는 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소카와 다다오키의 부인인 가라샤 등을 인질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라샤는 인질이 되기를 거부하고서 가신의 창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자결을 합니다. 가라샤는 혼노제의 변을 일으켰던 아케츠 미스히데의 셋째 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카와 다다오키는 이혼하지 않고 그녀를 아꼈을 정도로 가라샤는 아름답고 부부간의 금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시다 미스나리에 의해서 부인이 죽게 되자
호소카와 다다오키와 그와 가까운 다이묘들은 적극적으로 동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이후에 호소카와 다다오키는 이시다 미스나리를 처형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시다 미스나리는 죽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승려가 되는 조건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104세까지 삽니다. 장수하게 되죠. 한편 이시다 미스나리의 이러한 실수 때문에 중간에서 눈치를 보던 다수의 다이묘들이 이시다 미스나리에게 등을 돌리고 동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시다 미스나리가 자신과 불편한 관계였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구해서 그의 마음을 얻었다면 한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였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는 아마도 중요한 승부처에서 서군을 배신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리 가문의 존속을 원하여서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편을 들었던 기카와 시로이에도 도쿄가와 이에야스의 후미를 공격해서 서군의 승리를 결정지었을 것입니다. 도쿄가와 이에야스는 사전 작업을 통해서 승리를 자신하기에 호랑이 입이나 다름없는 세키카 하라에서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시다 미스나리는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난 시마즈 요시히로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였고 오사카성에 머무르던 총사령관인 모리 데루모토를 세키카하라 전투에 참가하도록 설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서군의 총대장인 모리 데루모토가 세키카하라 전투에 모습을 나타내서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면 그의 가신이었던 기카와 시로이에는 감히 서군의 길목을 막고서 전투를 방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재촉하는 전령에게 지금부터 도시락을 먹을 것이다 라는 말로서 전투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재상님의 빈 도시락이라는 말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토요토미 일가를 존속시키고자 노력했던 이시다 미스나리가 패배하고 죽게 된 이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직할 영지는 224만 석고에서 65만 석고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도쿄가와 가문의 석고는 250만 석고에서 400만 석고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토요토미 가문의 힘은 대폭 축소되어서 그로부터 15년 후에 오사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침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은 멸망하게 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